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형 대비 최소 94만원에서 최대 156만원까지 올랐는데요. 옵션 추가에 원자재값 인상 등 근거는 있지만 소비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아반떼를 손해보지 않고 사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트림별 인상률을 보면 개소세 포함 기준 스마트는 94만원, 모던은 113만원, 인스프레이션은 156만원이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21만원이 올랐는데요. 앞자리는 그대로지만 다음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비싸졌다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아반떼 MD부터 신형 아반떼까지의 가격 변화를 보면 MD에서 AD로 바뀔 때는 평균 76만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AD에서 CN7로 넘어올 때는 평균 258만원이 올라서 거의 3배가 인상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번 페이스리프트 평균이 121만원 정도 상승이 됐으니까 AD부터 CN7 페이스리프트까지의 인상된 평균 금액은 379만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최고 트림 기준으로 MD부터 신형 아반떼까지의 인상폭은 621만원, 총 인상 금액의 약 72.4%가 됩니다. 물론 풀체인지가 되면서 플랫폼도 바뀌고 차체 강성이나 옵션 변화 등 인상의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아반떼 같은 준준형급이 한 세대에서만 380만 원이 올랐다는 것, 인상폭과 인상 시기가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K3를 비교해보면 2023 K3와 신형 아반떼의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물론 K3가 2018년에 출시한 2세대 플랫폼인 걸 감안하더라도 아반떼와 K3의 가격 차이는 시작 트림이 208만원, 평균적으로 20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준준형에서 200만원이면 정말 큰 차이죠. 아무튼 단종설이 있었던 K3의 역주행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성비 견적을 짜보겠습니다. 기존 아반떼의 인기 조합은 현대 스마트 센스 1,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컴포트 1을 추가해서 2,418만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2024 신형에 대입해보면 2,511만원이 됩니다. 옵션 간 차이로는 기존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이번부터는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에 포함이 되면서 따로 선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걸 130만원짜리 패키지로 만든 거예요. 아무튼 2,511만원이면 2022 인스퍼레이션 대비 4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즉 예전에는 최고 트림을 살 수 있었던 돈이 이제는 중간 트림에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4 인스퍼레이션을 가려면 여기서 160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추천 견적은 모던 트림에 선택 옵션 2개만 더해서 2,376만원입니다. 물론 더 절약하면은 스마트 트림으로 내려가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1열 연성과 통풍도 빠지고요. 옵션으로도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던 트림에 ECM 룸미러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과 같이 안전 사양만 보강한 구성입니다. 아반떼 모던 트림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특히 신형부터는 MFR 타입 LED 헤드램프도 기본화가 되었기 때문에 외장 보강도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2,376만원 조합이면 인스퍼레이션하고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 모든 옵션을 넣은 풀옵션 가격은 2,831만원입니다. 거의 2,900만원 돈인데요. 이 돈이면 소나타, K5, 투싼, 스포티지까지 넘나드는 가격이기 때문에 신형 아반떼 풀옵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경쟁차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나타, K5, 투싼, 스포티지를 2,831만원 수준으로 구성해보면 트림은 기본 트림 위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옵션은 적게는 3개에서 최대 5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작가는 기아차가 조금 더 저렴하지만 옵션을 현대랑 동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더 넣어줘야 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스포티지는 투싼보다 1개, K5는 소나타보다 2개를 더 넣어야 돼요. 물론 동급인 K3도 있긴 하지만 플랫폼이 2세대이고요. 소나타, K5, 투싼, 스포티지는 아반떼 신형과 동일한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보았을 때 아반떼 풀옵 가격인 2,900만원을 넘지 않고 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 트림이다 보니까 아반떼 풀옵션 대비 옵션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중요한 분들은 아반떼를, 차 급이 중요한 분들은 중형 세단, 활용도가 높은 차를 원하신다면 준준형 SUV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품목표 분석입니다. 이번 아반떼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품목표를 비교해보면서 정확한 가치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1.6 자연흡기 엔진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성능은 123마력, 15.7토크이고요. 변속기는 IB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K3에는 MDPS, 아반떼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기아 가격표 작성법 차이로서 K3에도 디스크 브레이크와 아반떼에도 C타입 MDPS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사양을 보면 신형 아반떼의 에어백은 8개입니다. 기존 6개 에어백에서 2열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되면서 개수가 늘어났어요. 참고로 기존에는 무릎 에어백까지 7개였던 K3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아반떼는 기본 트림인 스마트 트림부터 전방 주차거리 경고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2022 아반떼에서는 인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것도 좋아진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세이프티 연락은 아반떼에만 들어가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안전기술에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는 전방 카메라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해서 속도 제한에 맞춰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원래는 제네시스부터 적용이 되었고요. 그랜저, 투싼 등을 거쳐서 이번에 아반떼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반떼와 동일하게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까지 지원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적용했습니다. K3는 차량과 보행자만 감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K3보다 더 좋습니다. 그 외의 기능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외관에서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할로겐 램프가 장착이 되었는데요. LED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시인성이나 신미성은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K3는 휀더 방향지시 등 15인치 스틸 휠이 적용이 되어서 외관에서 봤을 때 깡통 느낌이 조금 나지만 아반떼는 15인치 알로이 휠과 LED 방향지시 등 기능을 포함한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된 점도 포인트입니다. 보조 제동등도 아반떼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반떼가 비교적 깡통 느낌은 덜 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장에선 K3의 LED 실내등, 선글라스 케이스, 소프트 재질 크러쉬 패드 인무드 스티치가 적용이 됩니다. 아반떼에서 LED 실내등과 소프트 재질 페인트를 적용시키려면 최고 등급인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선 K3가 아반떼보다 좀 더 좋습니다. 시트에서도 K3에서는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반떼는 스마트 트림에선 옵션으로도 추가가 아예 불가능하고요. 모던 트림으로 올라가야지 열선 시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 2열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도 아반떼는 센터는 제외가 되지만 K3는 센터까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장과 시트는 아반떼보다는 K3가 좀 더 앞서갑니다. 편의 부분에선 USB 단자가 K3에서는 앞좌석만 제공이 되는데요. 아반떼는 2열에도 기본 2개가 적용이 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아반떼는 C타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의 부분에선 아반떼가 K3보다 더 좋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에서도 K3는 컴팩트 오디오가 적용이 되지만 아반떼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반떼는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아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모니터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후진할 때 주차가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편의와 인포테인먼트는 아반떼가 K3보다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안전과 지능형 안전, 외관, 편의, 인포테인먼트는 아반떼가 좋고요. 내장과 시트는 K3가 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워진 더 뉴 아반떼의 가성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살펴보았듯이 기존보다 옵션도 추가되고 구성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원자재니 물가 상승이니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차값은 비싸졌습니다. 차라리 이런 시기에는 연식 변경을 스킵한다든지의 고통 분담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엔 아반떼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